여러분, 지금 손에 들고 계신 그 스마트폰 있잖아요. 이게 혹시 여러분의 새로운 은행이 될 수도 있다면 어떠세요? 매일 쓰는 이 작은 기기가 우리 돈 관리를 완전히 뒤바꿔 놓고 있거든요. 오늘 바로 그 얘기를 좀 깊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거대 기술 기업들, 우리가 흔히 빅테크라고 부르는 곳들의 금융 야망에 대해 파헤쳐 볼 겁니다. 여러분의 디지털 지갑,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자는 거죠. 자, 보세요. 새로운 금융 거인들이 등장했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친구랑 대화하고 물건 사고 또 뭐 검색하고 이럴 때 쓰는 바로 그 플랫폼들이 있잖아요. 이 회사들이 지금 아주 조용히 하지만 엄청나게 금융시장의 판을 바꾸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생각해보면 무서운 일이죠. 이 회사들은 이미 우리가 뭘 사는지, 누구랑 친한지, 어딜 자주 가는지 거의 모든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 돈까지 관리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바로 이 막대한 양의 데이터, 이게 그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셈이죠. 아니, 근데 왜 하필 금융일까요? 이 잘 나가는 빅테크 기업들이 왜 굳이 금융업에 뛰어드는 걸까요? 사실 그들에겐 기존 은행들은 감히 넘볼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좀 불공정한 우위가 있거든요. 자, 그게 뭔지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죠. 그 비밀의 핵심에는 네트워크 효과라는 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요. 쉽게 말해 이런 거예요. 친구 한 명이 어떤 메신저를 쓰기 시작해요. 그럼 나도 그 친구랑 얘기하려면 그걸 써야겠죠? 그러다 보면 다른 친구들도 다 따라 쓰게 되고 결국에는 모두가 그 메신저를 안 쓰면 안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와, 이 숫자를 한번 보세요. 20억 명 이상. 이게 뭐냐면 단 하나의 플랫폼을 쓰는 사람 수예요. 20억. 상상이 가시나요? 이건 뭐냐면 금융 상품을 팔려고 해도 이미 거대한 고객층이 그냥 준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기존 은행들이 수십 년 동안 힘들게 고객을 모아온 걸 이 빅테크 기업들은 그냥 처음부터 갖고 시작하는 거죠. 게임이 안 되는 수준이에요, 사실.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볼까요? 빅테크가 가진 무시무시한 세 가지 무기. 첫째, 막대한 사용자 기반. 둘째, 그 사용자들에게서 나오는 어마어마한 데이터. 그리고 셋째, 이 모든 걸 묶어주는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 이 세 가지가 합쳐지니까 기존 은행들로서는 정말 따라잡기 힘든, 뭐랄까, 넘사벽 조합이 탄생한 겁니다. 좋아요. 그럼 왜 그런지는 알았고, 이제 어떻게 이들이 우리 금융 생활에 파고드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정말로 마우스 클릭 몇 번, 아니 스마트폰 터치 몇 번으로 신용이 만들어지는 그런 시대가 열린 거니까요. 기존 은행이랑 빅테크 금융을 한번 비교해보면 차이가 확 느껴져요. 옛날엔 어땠어요? 은행 가려면 번호표 뽑고 한참 기다리고 서류는 또 왜 이렇게 많은지.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그냥 스마트폰 앱 하나로 모든 게 끝나잖아요. 그것도 24시간 내내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요. 이 편리함 정말 대단하죠? 이들의 전략을 보면 굉장히 치밀해요. 단계가 있거든요. 1단계는 일단 결제 시장부터 잡는 겁니다. 디지털 지갑 같은 걸로요. 그러다 2단계로 넘어가서 선구매 후결제, 요즘 많이 쓰시죠? 이런 신용 서비스를 슬쩍 끼워 넣어요. 그리고 마지막 3단계, 최종적으로는 자신들이 가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출까지 해주는 거죠. 차근차근 우리 금융생활 전체를 장악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그래서 뭐,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거대한 변화, 이 파괴적인 혁신이 바로 우리 소비자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금융 시스템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금부터 제대로 한번 짚어봐야 합니다. 이 그래프를 좀 보세요. 빅테크가 디지털 결제 시장에서 벌써 이만큼이나 차지하고 있어요. 16%? 이게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전통적인 금융회사들의 영토를 정말 무서운 속도로 빼앗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건 제 생각엔 정말 시작에 불과할 줄도 모릅니다. 물론 좋은 점도 많아요. 무조건 나쁘다고만 할 순 없죠. 일단 우리 소비자 입장에선 훨씬 편해졌잖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은행 문턱이 높아서 서비스를 받기 어려웠던 분들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고요. 또 기업들끼리 경쟁하니까 수수료는 더 싸지고 나한테 딱 맞는 맞춤형 상품 같은 것도 기대해 볼 수 있게 됐죠.
하지만 동전에는 양면이 있듯이 어두운 그림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가장 큰 걱정은 역시 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겠죠. 내 모든 정보가 소수의 거대 기업 손에 들어가는 거니까요. 이러다 독점이 생기는 건 아닌지, 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는 건 아닌지, 심지어는 이 거대한 기업 하나가 휘청하면 금융 시스템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의 지갑은 어떻게 될까요? 개인 금융의 미래에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기술기업과 금융기업의 경계선이 흐려져 거의 사라지고 있다. 정말 지금 상황을 딱 짚어내는 말이죠. 우리는 지금 거대한 산업이 하나로 합쳐지는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어떤 회사를 보고 여긴 IT 회사야? 여긴 금융회사야? 이렇게 딱 잘라 말하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시대가 온 거죠.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기술, 여러분의 인간관계, 그리고 여러분의 돈 문제까지 이 모든 게 하나의 편리한 앱으로 합쳐진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럼 이 모든 걸 진짜로 컨트롤하는 건 과연 누구일까요? 이 엄청난 편리함의 대가로 우리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무언가를 내어주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도 한 번쯤 꼭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문제입니다.